자, 포스코 DX 쪽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검색해 뜨고 지금 쭉 끌려내려고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쪽에 매도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를 발송 준비하고 있다가 좀 딱 멈춰 놓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저점 부분 23,800원을 손절 범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고요. 전일 들어갔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매수의 기준은 바닥 인식이 일정 범위 잡히는 구간에서 살짝 돌려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는 터져 있어요. 우리가 보는 쪽의 기준에서 그나마 거래가 좀 수반되어져 있고 들여다 보자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가 이 정도, 그리고 하나그룹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정도의 기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포스코 DX 전일 이제 5%까지 채웠는데 그 채용 기준의 설정 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문자는 어제 이렇게 나갔고, 어제 두 통 나간 거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뭐 문자를 발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체 이제 시장도 조금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좀 보고 대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전일 24,800원, 25,100원 좀 촘촘한 구간에서 이제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뭐 신규 가입자가 계셔서 뭐 강력하게 매수하셔야 됩니다 하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들여다 보다가 수급 개선 보고 대처할게요. 그리고 오늘 23,800원을 재차 이탈하면은 아쉽지만 이제 일단 물량을 좀 정리하는 걸로. 펀드멘탈적으로는 저평가 아닙니다. 저평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의 전망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업체예요. 포스코 그룹주고 뭐 대형사이고 합니다만, 증권사 전망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펀드멘탈적으로 분석할 내용이 없다. 주가가 너무 과도하다. 뭐 저평가인 종목 위주로 분석을 하겠죠. 너무 고평가면은 매도 의견을 내려고 분석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를 지금의 기준에서는 2차 전지로 볼 수 없고, 어제 이슈는 이제 엔비디아발 협업 관련된 내용 뭐 그런 기준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2차 전지 붐이 일어나면서 그 기준에서 변동률이 확장이 됐던 거죠. 그때는 이제 뭐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추측이 돼서 움직이고, 나머지가 덩달아서 움직인 거죠. 2차 전지 종목의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거의 대부분이 고점 대비해서 8, 90% 밀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에서는 일부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손실 본 분들은 전부 이제 시장에서 뭐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속된 표현으로 떨구어져 나가진 상태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금 기준에서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의 랠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때 수익 잘 내고 나오신 분들 위주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점에서도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눈치 보고 또 거짓말을 해도 뭐 문제가 없네, 이따구로 이제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지금 시장에 관심도 없어요. 거래대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2차 전지로 묶어서 보시면 안 되고,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는 자체적인 이슈 부분,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자체적인 이슈 부분, 이런 부분으로 좀 놓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하고 전혀 이제 뭐 사실상은 상관이 없는, 2차 전지 때는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일단은 이제 광산 부분을 일부 자원외교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원자재 조달이 유일하게 가능한 업체 그룹으로 이제 설정이 되면서의 흐름이 된 거죠.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흐름보다는 힘보다는 그룹사 내부의
일감을 가지고 오는 위주의 그런 업체의 사실상 지금 흔하게 얘기가 되는 뭐 쪼개기 상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뭐 그런 부분인데 그룹사의 지원을 매출 기준에서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자체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다소 제한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CT였어요. 포스코 ICT에서 포스코 DX로 사명을 지금 바꾼 상태입니다. 자, 일단 어쨌든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되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는 긍정적인 위치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수급은 사실상 들여다볼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슈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상한가를 들어갔다 굉장히 가볍게 움직임을 줬다라는 건데 거래 보시면은 하루에 40만 주 거래 없을 때 그러니까 80억 하루에 거래가 100억도 안 터지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 거래가 터졌다는 거죠. 그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게 일회성이냐? 첫 번째 거래에서는 그냥 얘가 상한가 가고 2차 전지가 다 같이 또 변동이 일부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운운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미되지 않는다. 다만 검색기에 뜨는데 뭐 기술적으로 그래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기준인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DX가 이제 진입 신호가 오늘도 거래 늦게 터졌기 때문에 늦게 터졌다기보다는 개장초가 아닌 조금 지나고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들어올리다 거래 빵 터졌기 때문에 진입 신호가 위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확히 탈퇴 신호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접근했다 할지라도 분할 매수를 만약에 여기서 첫 접근이고 두 번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는 3%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식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위에 쪽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쪽입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이 좀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결국은 좀 많이 미끄러져 있지만은 시장 영향도 어제 오늘의 시장 영향도 일부 있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어제도 강하고 오늘도 상대적인 강세를 띱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뭐 이런 식으로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자체적인 이슈 범위들이 조금씩 확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 쪽은 일단은 뭐 2차 전지로 묶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AI 쪽에 묶어서 전일 같은 경우에 변동성은 묶어서 엔비디아발 협업 이런 부분으로 인식을 잡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9일 날 상한가가 바로 20일 날 추가 폭등이 나왔어요. 13%. 뭐 하나 시스템도 이렇게 움직이고 좀 눌렸다가 다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래가 어제 이제 터지면서 저 거래가 어제도 조금 더 터지기를 바란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또 들어간 부분이 되죠. 근데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지 않고 조금 멈칫한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요 기준에서 오늘도 거래는 제한적이지만은 그래도 OMA, 20MA의 거래는 실릴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뭐 700만 주, 800만 주, 그러니까 640만 주가 이제 그 기준 OMA 거래량인데 700만 주가 터지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1,400억 그리고 1,800억, 2,000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전일 대비해서의 거래량 한 1,000만 주 정도는 터져요. 최소 범위가. 원래 욕심내는 부분은 1,500만 주입니다. 1,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은 무난하다. 그러면 이제 이 고점들을 넘길 때 추후에 거래에 있어서 일단 고점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종가 기준이 26,350원이었고 요게 시가가 26,000 역시 350원이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를 넘기고 저 앞에 이제 뭐 최고점에 단기 고점에 꼬리를 이제 넘기는 부분들. 그래서 거래가 이제 저렇게 없다가 터졌다는 정도만 인식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거래 부분 없었던 부분을 조금 더 볼까요? 이 정도에서만 봐도 되나?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렇게 당겨서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 고점까지의 흐름에 거래량만 수반되어지면 된다. 어차피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움직인 거죠. 이슈 범위에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서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갭이 지금 두 개가 같이 떴어요. 원래는 이제 조금 더 위로 떴으면은 완벽하게 이걸 아일랜드 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파락이 나온 흐름을 갭으로 들어 올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세다라는 거거든요. 고점에서 떴을 때도 하락으로 갭이 뜨면은 갭 상승에 갭으로 또 때리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슈가 굉장히 세다라는 인식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 부분은 기본적으로 1,000만 주는 터져야 됩니다. 그게 안 터지면은 못 봐요. 요 밑에서 이렇게 거래가 없을 때 이런 건 아예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1,000만 주씩 터져야 되는 거고, 그 이상의 이제 거래가 터져줄 때 고점 돌파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이제 영선을 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 부분이 형성되고 전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돌려지고 있는 그런 위치가 돼요. 그래서 급격하게 대밀고 내려가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지금 검색기에는 안 뜨나요? 풍산이 뜨네요. 하나 시스템이 지금 살짝 다시 움직이는데, 우리 쪽의 종목이 지금 쉬어가던 조정 기준에 있는데 이 부분의 종목을 계속 확장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포스코 DX 정도 넣고 보면서 기준 설정하고 대처하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유럽 쪽이 멀쩡했고 미국 쪽의 조정만 기술주에서 좀 컸는데 전체가 그러면 다 깨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밀렸고, 그럼 기술주 부분에서 이제 좀 받을 만큼의 조정을 충분히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히려 지금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시장 전체적인 전략 중에서 조선이나 방산 쪽에 이제는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갔죠. 조선이나 방산 쪽에 대해서 공매도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자, 뭐 매도해야 된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던지는 얘기잖아요.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는. 근데 결국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장중에 개장 초에 하나오션이, 또 지금도 하나오션이 강세로, 하나그룹주들이 강세로, 뭐 기술주가 빠지니까 저들이 간다. 아니, 기술주가 빠져서 가든 뭘 가든 가잖아. 우리는 갖고 있고, 조선 2개, 방산 2개 갖고 있을 때 이렇게까지 갖고 가야 되나라는 우려감 가지셨는데 결국은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어제 기준에서 이제 잘라드렸던 차트가 이거란 말이죠. 요 포스코 DX의 흐름에서 지금 한 단계 더 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 분봉도 볼 건데, 거래가 안 실리고 이제 위쪽 고점 돌파 시도를 조금씩 할 때에는 굳이 위로 날아붙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편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이제 기준을 설정을 해서 눌려질 때 잡으면 되죠. 그래서 오늘 포스코 그룹주, 그 다음에 하나그룹주,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제 최근 거래일에 어제 오늘 좀 많이 두들겨 맞는 거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투자 에너빌리티 주력으로 10%나 나왔습니다. 딱 하나 우려할 거는 도덕적인 부분. 오늘도 조금 전에 보도자료 올려드린 것처럼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그것도 굉장히 좋게 표현해 준 거죠. 진짜 주주들,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룹의 대명사가 지금 두산그룹이 되어져 있어요.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도 저 위쪽의 고점까지도 필요 없고 너무 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10월 저점이라든가 고점이라든가 10월 고점에서부터 놓고 봐도 되겠네요. 바로 앞에
고점 꼬리도 있습니다만 딱 지난해 4분기부터 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11월부터 해서 더 당겨서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뭐 너무 멀리 그렇게 굳이 볼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거래가 없다가 터지는 고점 돌파의 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3만 원 저 라인 부분이 많이 가볍게 돌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 10월 너무 멀리 보나? 10월, 11월, 11월부터 보죠. 뭐 11월부터 하락 장악 확인형 뜨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에 대한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범위에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시면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면서 주봉상의 흐름에 추세 강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의 거래만 가지고도 충분히 접근 범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이상 뚫고 올라갈 때는 거래가 앞전 거래 기준을 설정 잡아서 그 거래만큼 터져야 돼요, 사실은. 최소 범위를 뭐 4천만 주 주간 단위에 잡더라도 4억 주간 단위에 4천만 주, 그쵸. 그 이상 터져야 됩니다. 하루에 뭐 1,000만 주 이상, 당연히 1,000만 주 이상, 그리고 슈팅 나올 때 1,500만 주, 2,000만 주씩. 그 정도의 기준이 잡혀야 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순간적인 매수 강도가 나오는데 프로그램 쪽이 조금 뒷받침돼요. 어찌됐건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의 조정폭에 대해서는 과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편입 설정을 잡기로 했으니까 조금 더 움직임 보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지 두산에너빌리티 기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뭐 한도가 올라온 건데 여전히 뭐 3% 수준의 조정 공방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3년도 이후에 저 슈팅의 흐름을 기대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들의 역사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기가 막히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기가 막히게. 지금 기준에 이제 거래 부분이 그래서 저 위쪽에 흐름까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월간 단위 기준에 이 정도라면은 뭐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기준이 되는 거고 월간 단위에 이 정도씩 터져야 돼요. 지금 요 밑바닥이잖아요. 요거 가지고는 안 돼. 요 앞부분에 요 정도의 거래들은 터져줘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아이고 나는 뭐 상한가 또 바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래만 터져도 돼 하면은 요 정도면 딱 맞죠. 이 정도면. 그래서 줄 3개 거놓고 있는데 요 정도 거래만 돼도 충분하게 뭐 3만원, 4만원 이렇게 단계별로 주가의 그 변동성 확장 부분을 놓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이 조금씩 더 들어오긴 하는데 어느 쪽의 힘일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재차 오늘 저점을 재차 미끄러뜨리면 안 되겠고 오늘 문자 한 통을 보내서 주력의 10% 비중 이외의 비중을 설정하는 기준점이 형성이 된다. 주력 10% 이외에 또 추가적인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저점이 재차 이탈되면은 그때는 좀 정리하는 쪽의 기준을 설정 범위로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26,700원의 기준의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그래서 개장초 저점 25,300원 이탈시 350원 이탈시 두산에너빌리티 얘기하는 거예요. 이탈시 보유 물량 100% 정리 단기 보유 물량으로 쓸게요. 주력이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어차피 주력으로 있는 쪽이고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슈 범위, 미국의 정책 범위 그런 기준에서 이제 좀 더 놓고 보는 설정 범위가 되니까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장중이라 계속 이렇게 기준이 잡혀요. 그래서 일단은 이스베타시스가 움직임이 나오네요. 이스베타시스도 우리에게 이제 조금 아픔을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가격 반발력의 기준을 좀 보고 하나 시스템을 갈등을 할게요. 지금 하나그룹주를 계속 늘릴 수는 없는데 하나 시스템은 우리가 좀 집중해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고 아유 바보네 윤정두가 개장 초에 하나 시스템 거래량을 보고 밀리면 이제 되돌리면 좀 들어갔으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뭐라 할까요? 아이고 이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 저도 사람인지라 일단은 움직임이 시장의 움직임이 약한 흐름이다 보니까 쉽게 이제 우리 종목 이외에 기존에 이제 매매했던 종목이더라도 그것을 재차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어찌됐든 순간적으로 지금 치고 들어 올렸어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를 지금 현재 기준에 교육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포스코 DX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면은 아무래도 들여다보고 신호가 뜨자마자 일단 들어가시죠. 거래가 이제 최상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슈가 불거진 거고 거래가 수반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을 텐데 뭐 결론은 여기서 좀 보죠. 뭐 그래서 그 방안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검색기 HTS 버전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제가 뭐 교육을 하던 아니면 다른 종목을 들여다보고 있던 아니면 저로서는 종목을 많이 늘리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을 드리던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 5%까지 올라가네요. 지금 9%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건지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를 일단은 먼저 올려드리고요. 월봉까지 잘라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 부분도 일단은 잘라놓고 그 다음에 투자에너빌리티도 가파르게 돌리네. 시장 지수가 좀 탄력적으로 돌려치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하나 시스템이 좀 아쉽긴 한데 올릭스도 지금 뭐 5% 진입하자마자 5% 변동률이 올릭스는 아마 시가총액이 이제 막 시가총액 1조 넘긴 것도 아니고 이제 막 넘겼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요 흐름이었고 일단은 어찌됐든 올릭스 부분까지 캡처해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포스코 DX 영상 녹화할 때에도 옆에도 봐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다소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스스로 검색기를 이렇게 좀 갖고 계셔야 된다. 갖고 계셔야 이런 뭐 올릭스 지금 아마 VI 발동된 것 같은데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올릭스가 그래야만 뭐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검색기 또 잡아내서 이런 종목 잡아내서 대처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포스코 DX는 월봉까지만 잘라놓고 결론적으로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주가 2개나 됐어요. 홀딩스를 고민을 해볼게요. 그 포스코 홀딩스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종목을 너무 늘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제한적인 종목군들의 기준은 일단 또 압축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위치라면은 그렇게라도 해서 압축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올릭스라는 종목,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순간적으로 이제 슈팅 이후에 다시 이제 눌려져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검색기 활용하시고 포스코 DX도 이제 다시 올라설 수 있을 만큼의 움직임 탄력이 나와줘야 되겠죠. 월봉은 좀 멀리서 하나 잘라놓을게요. 멀리서 하나 잘라놓고
상승장악 확인형인데 거래가 이번 달에 이제 실려야 되는데 계장 월초에 이런 흐름처럼 월등한 흐름이 연출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하나 시스템도 매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빠르게 마무리 짓고 영상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력주들 위주에서의 또 흐름도 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하나 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빨간색으로 다 돌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송에 이제 계속 가지고 나가서 검색기에 이제 포착됐을 때 기준 설정 잡아드리고 해석해드리고 다 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더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 이게 6일이죠. 예. 제가 어제 거를 좀 수정해 놓은 것 같긴 한데 수정해 놓은 걸로 다시 올려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별로 다들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도 매수량이 조금 확대돼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은 개별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개별 매매 기준으로. 그리고 포스코 DX에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 2만 원에서부터 이런 슈팅 범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2만 6천 원까지 두산어빌리티 돌리네요. 자, 영상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일일비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은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좋은 장이다. 시황 부분은 뭐 월말 월초에 다 해드렸고 그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찾아오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시고 이렇게 검색하시고 찾아오시면 유튜브 이렇게 나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한 한 번 더 내고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이 하나 시스템이 1위에요. 하나 시스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 오션이 4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 오션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뿌려주세요. 뿌려주시고 문자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26,700원에 매수를 냈으니까 25,700원인데 잘못 나갔네요 문자가. 26,000원으로 다시 한번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계속 미국하고 이제 한 박자 엇박자가 나는데 유럽이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붕괴는 아니다. 글로벌 시장의 조정이 시작되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다라는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를 하나 시스템을 놓고 보면서 확장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뭐 또 압축을 하더라도 방산 쪽으로 압축을 하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은 대장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을 무리수가 있다 할지라도 무리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룹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산 원래 하나 시스템은 방산으로 봐야 되는 게 옳죠. 근데 이제 조선까지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 조선 쪽의 기준이 2종목씩이나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계신 기준이라면은 어찌됐건 월등히 더 긍정적이잖아요.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의 기준은 하나 시스템입니다. 오늘 거래가 터졌네요. 하나 오션도 그런데 거래가 터지고 움직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또 검색기에 재차 뜨면 기준에서의 신규 2.5% 편입 그리고 하나 시스템의 6차 목표 주가가 4만 원이었어요. 그대로 갈게요. 그리고 이제 뭐 압축을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움직이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도 수익이 발생되고 뭐 이런 기준이었으니까 하나 시스템의 영상도 오늘 좀 영상 작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교육방에도 문자를 발송을 해드려야 되겠죠.
다들 다 돌리네요. 다들 돌리고 있고, 다만 이제 IT 쪽에 월등한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IT 쪽에 월등한 탄력이 좀 제한 쪽이라서, 그리고 종목이 너무 많다라고 느껴진다면 조정을 할 겁니다. 조정을 할 거고, 종목이 너무 많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렇게 해서 하나 시스템 문자를 세 군데를 보내야 되거든요.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시스템 그 동영상 좀 찾아서 올려주시고요. 포스코 DX도 지금 변동이 확장돼 있네요. 문자는 좀 아끼겠습니다. 문자는 아끼고, 하나 시스템 부분의 프로그램 쪽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급격히 이런 흐름들이 다른 종목군들에서도 나와야 돼요.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급격하게 프로그램 매수의 확장 전환 30만 주. 그래서 요거는 한번 오늘 거래대금 1위니까 전략적으로 봐볼게요. 아까 이제 거래대금에서 조금 점수를 많이 줬던 거래대금 오늘 4위에 놓여졌으니까요. 근데 돌리면서 꼬리 감싸 안고 돌리면서 거래대금 지금 1위로 등극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규주의 거래대금도 넘겼어요. 대단한 거죠. 신규 상장주 거래대금도 넘겼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일단은 꾸준히 보고,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든 찾아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 이제 제가 끄면 되겠네요. 몇 분이나 들으셨을까요? 라이브 방송 끄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14개 250분 정도 들으셨네요. 그죠? 250분 들으셨으면 좋아요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뭐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시든 이렇게 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 처음 페이지 내용도 제가 좀 수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홈템 해가지고 변경, 역시나 뭐 또다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공매도 공격에서의 하나 그룹주, 요런 내용들 다 하나씩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준 잡아서 대처하시는 쪽에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거고, 이런 때에도 이제 방산 조선 부분을 다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의 기준, 이것도 위로 바꾸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불기둥 AI 주력 포트폴리오, 조선 방산 공매도, 그리고 3월 주력 포트폴리오, 이런 거 다 넣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서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같이 내용 보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제 이제 포스코 DX 영상 녹화를 하려다가 못했죠. 그래서 포스코 DX 쪽 어제 이어서 오늘 녹화하는 사이에 25,000원 초반에서부터 지금 26,000원 근처까지 다시 출렁출렁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시고, 오늘 하나 그룹주는 이제 하나 오션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을 설정하지 않고 오히려 시스템 쪽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 무료방에 올려드리실 내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그리고 뭐 사일자의 인공지능, 불기둥 AI 뭐 이런 기준 위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보시고 요 수익 범위 좀 가져가시고 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날 불기둥 AI 요날 거 이것도 좀 보세요. 이런 것도. 그리고 검색기 신청하시는 거는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유튜브 쪽 찾아오시는 것 알려드렸고,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 시스템의 변동률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위로 아래로 출렁출렁
포스코 DX가 검색기에 또 떴어요. 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검색기에 뜨고 1.77. 그래서 재진입 신호가 나왔죠. 재진입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뭐 유튜브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런 시점에 여러분들은 재진입 신호를 보시고 거기서 편입의 기준을 잡으셨으면.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2,400개 종목이 있는데 지금의 기준에 왜 포스코 DX를 개장 초에 녹화를 했을까요? 그 뭐 별거 없잖아요. 얘가 녹화 시작할 즈음에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을 윤정도도 했겠죠. 이쪽에 관심을 오늘 좀 가져봐도 크게 뭐 무리수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녹화하면서의 매수인이 나간 누구예요? 하나 시스템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동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스베타시스 우리 종목으로 좀 이미 편입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쪽도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그룹주에서는 하나 시스템 그리고 이스베타시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포스코 DX 이렇게 네 종목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포스코 DX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문자를 뭐 밑에서 25,000원대 초반에서 잡았으면 더 좋죠.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뭐 얘를 지금 어제 기준에 신규 가입자 없어요. 뭐 어제 기준에 신규 가입자가 있어가지고 뭐 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기준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스타트 하신 분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뭐 이미 24,800원, 25,100원에 매수가 들어갔는데 왜? 오늘은요. 지금 시장이 뭐 어찌됐건 마이너스인데 왜? 그래서 적절하게 보면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고 만약에 하나 시스템의 경우가 매수를 지금 냈는데 과도하게 밀리는 과정에서 또 프로그램이 또 급격히 매수가 축소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온 건지 그런 부분도 이제 확인해 보면서 추가 매수자인 여부를 결정을 짓겠습니다. 어차피 방산조선은 계속 들여다보고 가져갈 거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압축을 하더라도 편입기준 또 유지기준 설정을 잡고 대처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산 규모에 맞는 기준의 상품 설정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됐죠?